안녕하세요. 경영노트 MBA 스쿨의 매니저 담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활동 관리 과정의 첫 번째, 계획 수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직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담당할 역할과 구조를 설정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은 조직화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요.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여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사회의 집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일을 분담하고 분담된 일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경영조직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업무를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또는 분담된 업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시킬 것인가가 조직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조직화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이것을 조정하여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화 과정에서 조직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조직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와 조직 설계는 서로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직 구조는 조직 설계의 결과로서 어떤 모양이나 특색을 갖춘 짜임새 있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의 틀을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조직화는 조직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동태적인 관리 과정적인 기능이며 조직은 경영자가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 결과로 형성되는 정태적인 형태나 구조를 의미합니다. 조직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 원리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분업 조정의 원리와 권한 책임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분업 조정의 원리를 통해 조직 형성의 출발점인 과업을 형성시키고 권한 책임의 원리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분업 조정의 원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전문화의 원칙은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하나의 전문화된 업무를 분담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의 원칙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화와 부문화에 의한 작업 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직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는 6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원칙은 조직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의 직무 부담과 권한 및 책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 한계의 원칙은 능률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자가 통제하는 하위자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한 위임의 원칙은 직무의 일부를 상사가 부하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의 원칙은 일상적인 반복적인 정형적 의사결정 내지 일상적 업무의 처리는 가급적 하위자에게 위임하고 최고 경영자는 예외적으로 우발적인 중요한 업무에 전념한다는 원리입니다.
계층 단축화의 원칙은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계층을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하위자는 한 사람의 직속 상위자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조직화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 자원,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의 구성 요소와 직위의 배열과의 상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6가지가 있는데요. 활동의 전문화는 분업과 부서 편성의 정도를 말하고, 활동의 표준화는 조직 활동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활동의 조정은 조직 내의 하위 단위의 기능을 통합하는 절차를 말하고, 의사결정의 집권화와 분권화는 의사결정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과업 단위의 규모는 작업 집단의 구성원들의 수를 말하고, 조직의 계층과 권한 구조는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직위 및 권한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조직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직이 운영되면서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그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을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 부릅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크게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로 나눌 수가 있고, 기본 변수에는 분화, 집권화, 공식화가 있습니다. 상황 변수에는 규모, 기술, 환경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 변수를 살펴보면, 규모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를 조직 규모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조직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즉, 조직 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데, 판단 지표로는 종업원의 수, 매출액, 총 투자 자본 등이 있습니다. 기술이란 조직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형시키는 과정 혹은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술적 특성이 조직 구조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을 적절히 결합시켜 줄 수 있도록 조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직은 높은 수준의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은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기관들이나 특정 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직이 직접 통제할 수 없거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불확실성이 적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은 보다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본 변수인 분화, 집권화, 공식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명확히 하고 세분하여 업무를 할당하게 되는데, 이를 전문화, 분업화 또는 분화라고 합니다. 과업의 분화가 많이 될수록 복잡성이 높아지는데, 분화를 복잡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의 업무 활동은 크게 업무의 종류에 따라 수평적 분화와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계층에 따라 수직적 분화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 분화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일을 세분화해 가는 직무 전문화와 세분화된 업무를 유사성에 따라 집단화시키는 부문화로 구분합니다. 분업의 원리로 각 담당자가 세분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업무에 가장 수월한 방식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작업 수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 분화에는 라인 부문, 전문 스텝, 관리 스텝으로 형성되어 발전하게 됩니다. 라인 부문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활동들이 1차적으로 분화되어 라인 부문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기능적 분화와 단위적 분화로 나누어집니다. 기능적 분화는 기업의 경영활동, 즉 구매, 생산, 판매 활동들이 기능적으로 분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부, 생산부, 판매부 등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적 분화는 구매, 생산, 판매 등의 경영활동을 지역별 또는 제품별, 고객별로 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부제 조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위적 분화가 대규모의 조직에서 다양한 제품 또는 지역이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의 분화라면 기능적 분화는 단일 품종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의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스텝은 1차 라인 부문이 분화되면 2차적으로 전문 스텝이 형성되는데 사람, 자금, 물자, 기술 등이 결합해서 업무의 구성 요소가 결합합니다. 즉, 인사부, 격리부, 총무부 등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라인 부문에 협조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 스텝은 3차적 분화라고 하며 기획부, 조직부, 통제부 등 관리 스텝 부문들이 이에 속합니다.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상하 관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고 직위가 결정됩니다. 작업 기능은 제작업을 실시하는 기능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 및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층을 말합니다. 관리 기능은 감독 한계의 원칙, 계층 단축화의 원칙에 따라 최고 관리 기능, 부문 관리 기능, 현장 관리 기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조직 구조 설계의 기본 변수 중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권화는 의사결정 및 통제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분권화는 조직의 여러 계층에 대폭 위양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기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권화가 집권화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장단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공식화는 조직이 어떤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개념입니다. 조직이 더 많은 규칙과 엄격한 절차에 의존할수록 공식화된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화의 장점은 업무 행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업무 흐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식화가 심화되면 구성원의 재량권이 낮아지고 융통성이 낮아져서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 구조의 형태, 즉 조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